박영호는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에서 개인 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8년간 몸담았던 청원중학교의 교실 냄새, 분필 가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동료 교사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고 영호는 그들의 축하와 아쉬움이 담긴 눈빛을 받으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이제 정말 자율의 몸이시네요. 젊은 수학 교사가 말했습니다. 영호는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자유라는 단어가 주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새벽 6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나간 자율학습 감독도 학부모 상담도 없는 삶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호는 아내 윤정이와 함께 꿈꿔왔던 계획들을 떠올렸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완주, 유럽 배낭여행, 그동안 미뤄왔던 독서와 글쓰기까지 퇴직금으로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정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서비스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호가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으면 정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혼자만의 아침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그녀에게 남편의 존재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당신,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정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남편이 학교에 간 사이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왔습니다. 홀로 마시는 오전 커피, 좋아하는 드라마 시청, 친구들과의 전화 통화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남편의 시선 아래 놓였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며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매일 세 끼를 모두 챙겨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해결되던 점심이 추가된 것도 부담이었지만 무엇보다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는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했습니다. 영호 역시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반응을 느끼며 자신이 집안의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에 치여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부부관계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영호는 학교 이야기를, 정희는 동네 소식을 나눴지만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꿈꿔왔던 행복한 노후와는 전혀 다른 현실에 두 사람 모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윤정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서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지 2달째.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30여 년간 교사 아내로 살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남편의 야근과 방학 중 보충 수업, 각종 학교, 행사 때문에 혼자서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문화센터 수업 좀 들어볼까 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호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뭘 배울 건데? 수채화하고 독서 토론도 있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영호는 내심 아쉬워했습니다. 이제야 함께할 시간이 많아졌는데 아내가 밖으로 나간다니. 하지만 그는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문화센터에서의 첫 수업은 정희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남편 퇴직하고 나서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을 살아봤나요? 라는 공감의 목소리들 속에서 정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수채화 강사인 김민수와의 만남은 정희에게 특별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정희보다 10살 어렸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삶을 바라보는 철학이 깊었습니다. 그림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민수의 말에 정희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수는 정희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색채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더 대담하게 표현해보세요. 그의 격려는 정희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집에서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술관 전시회가 있는데 함께 가보실래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화센터 단체 관람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전시회장에서 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며 민수와 나누는 대화는 깊이 있고 의미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색깔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민수의 질문에 정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늘 남의 색깔에 맞춰 살았으니까. 그때였습니다. 우연히 전시회장을 지나던 영호가 아내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친밀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호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늦은 저녁, 집에 돌아온 정희에게 영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랑 다녀온 거야? 정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수채화 선생님이랑 전시회 봤어요.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하지만 영호의 추궁은 계속됐고 정희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뭘 원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당신만 바라보는 삶을 원치 않아요. 내 인생도 있다고요. 그 순간 둘 사이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박영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은 매매 계약서와 함께 남의 손으로 넘어갔고 그는 시내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10평 남짓한 공간이 이제 그의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영호는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따뜻한 저녁 식사 대신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도시락의 인공적인 맛이 입안에서 맴돌며 쓸쓸함을 더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8년간 성실하게 교직에 몸담으며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자부심도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모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4시 잠에서 깬 영호는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까요. 퇴직금은 이혼 과정에서 절반이 나뉘었고 원룸 전세금을 내고 나니 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영호는 처음으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봤습니다. 65세 이상 가능이라는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면접을 본 끝에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청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였습니다. 한때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교사가 걸레를 들고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현실이 처음엔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이시죠? 함께 일하는 박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68살의 그는 5년째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일하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죠. 박 아저씨의 격려에 영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도 작은 회사 사장이었는데 사업 망하고 여기 왔어요. 전 공장에서 30년 일하다 구조조정 당했죠.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영호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에서 사진 동호회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인생이 막 새로운 취미로 시작하는 사진 여행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호는 젊은 시절 학생들의 졸업사진을 찍어주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집 창고 어딘가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정희에게 넘어갔겠지요. 그럼에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해보니 카메라 대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새로운 도전 멋지시네요. 라는 말에 영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가경호는 복지관 강의실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진 동호회의 첫 모임이었지만 선뜻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청소일로 익숙해진 복지관 건물의 냄새가 그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맞아준 건 강사 이수진 씨였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오랫동안 사진 작가로 활동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참여하세요. 동호회 멤버는 영호를 포함해 8명이었습니다. 은퇴한 공무원, 전업주부,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영호는 퇴직한 교사입니다라고 간단히 말했지만 다른 회원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전에 사진 찍어 보신 적 있으세요? 수진 강사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학창 시절과 교사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생들 졸업사진도 찍어주고 그때는 필름 카메라였는데요. 와, 그럼 기초는 되어 계시겠네요. 첫 수업은 디지털 카메라의 기본 조작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호에게는 복잡해 보였지만 카메라를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감각, 피사체를 바라보는 시선, 구도를 잡는 방법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이번 주는 각자 일상 속에서 마음에 드는 장면을 찍어와 보세요. 수진 강사의 과제를 받고 영호는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할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 주 내내 영호는 카메라를 들고 국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마친 후에도 주변 공원과 골목길을 걸으며 렌즈 너머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뭘 찍어야 할지 몰랐지만 점차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나무십, 벤치에서
신문을 읽는 노인의 모습, 골목 모퉁이에 핀 들꽃까지. 영호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며 작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사진이구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각자 찍어온 사진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새벽 공원에서 찍은 벤치 사진이었는데 아직 아무도 앉지 않은 빈 벤치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장면이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좋은데요. 한 회원이 감탄했습니다. 외로움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져요. 수진 강사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도도 좋고 빛의 활용도 훌륭하세요. 감정이 잘 전달되는 작품이에요. 그 순간 영호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퇴직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무언가를 창조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야외 촬영을 나가볼까요? 수진 강사의 제안에 모든 회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영호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인생 2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박영호는 동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찍은 작품들로 곡지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고, 오늘이 바로 그 개막일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호 씨, 진짜 많이 달라지셨어요. 함께 청소 일을 하는 박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표정이 밝아졌어요. 영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사진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나 봅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번호였는데 정희의 동생 정민이었습니다. 형부, 아니, 영호 형. 정민은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민수 씨랑 결혼해서요. 예상했던 소식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영호의 담담한 반응에 정민이 놀랐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희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통화를 끝낸 후 영호는 자신의 변화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몇 달 전 같았으면 술을 마시며 밤새 울었을 텐데 지금은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대표작인 새벽 벤치 시리즈 앞에는 특히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작품 정말 감동적이네요.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모습이 느껴져요. 라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영호 선생님, 수진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한 분이 선생님 작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사진관에서 선생님께 파트타임 제안을 하셨어요. 결혼사진이나 가족사진 촬영 보조일인데 관심 있으세요? 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사진이 새로운 일거리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답했지만 내심 설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전시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영호는 혼자 남아 자신의 작품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절망에 빠진 노인이 찍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생동감 넘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호는 동네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이제 나만의 길을 다시 걷는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호는 카메라를 들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황금빛 마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퇴직과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찾은 제2의 인생은 예상보다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서비스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댓글 작성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